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 톡파원 25시, 지난주부터 두 개의 코너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하나는 톡파원 고, 하나는 톡파원 탐구생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코너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톡파원 25시가 풍부해진 느낌입니다.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그냥 관광을 하면서 먹는 거, 보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세계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또 시청자 서비스 면에서도 또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톡파원 고, 즉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엽서를 받아서 그곳을 미리 가서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10월 달에 시즈오카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후지산, 시즈오카에 있는 후지산을 찾았습니다. 그 입구에 후지산을 거꾸로 형상화해서 만든 형상물이, 정말 기가 막힌 건물이 거기 건립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즉 후지산을 거꾸로 엎어 놓으니까 1층 부분은 뾰족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선형처럼 이렇게 안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벽면에 후지산 풍경이 계속 보이면서 본인이 마치 후지산을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등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별로 비싸지 않으네요. 한 2,700원 정도. 근데 웬만해서는 후지산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후지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개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나선형 건물을 올라가면은 후지산 전경을 그 안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 즉 운이 없는 사람들도 후지산 전경을 만끽하고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후지산 그림 같습니다. 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자료사진도 여기에 끄떡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등반 느낌을 느끼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면 또 맛집 와사비가 이곳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장어덮밥에 생와사비를 얹어 먹으니까 그 맛이 기가 막히겠죠. 느끼한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호수, 하루키토, 타누키토라는 호수가 있는데, 후지산 아래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와 태양이 맞닿는 그런 물과 후지산 꼭지가 만나서 다이아몬드 불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사진 스팟으로서는 최고라 그럽니다. 등등해서 이 후지산 관련된 시즈오카 사전 여행 정보를 취합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이 프로그램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톡파원 고. 그 다음에 프로방스의 아비뇽. 프로방스 지역은 우리가 프로방스하고 한국에도 프로방스를 모방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지역은 아름답고 유서가 깊다, 유적지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아비뇽 성벽이 무려 4.3km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수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4.3km의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교황청도 있다고 합니다. 아비뇽 교황청까지 있고, 이것은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세 훌륭한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 아비뇽 교황청에서 처음 콘클라베, 즉 교황을 뽑는 선거 방식, 가장 민주적인 선거 방식으로 꼽히고 있는 교황 선출 콘클라베 방식은 바로 이곳에, 이 교황청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황을 선출할 동안에는 밖에서 문을 잠궈서 그 불을 떼서 교황이 뽑히면 연기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그때야 이 밖에서 잠긴 문이 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민주적인
교황 선출 방식이 아마 오늘날 천주교가 세계 교주가 교황이 세계 대통령 정신 지주로 인정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방스 하면 라벤더 대표적인 약용 식물이죠. 이 라벤더 밭이 광활하기가 정말 CG같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보라색으로 뒤덮인 라벤더. 이 라벤더는 원래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벤더 향은 굉장히 소중한 향으로 취급받고 있죠. 이 또 여기 있는 베롱드 고객은 유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우면서 협곡이 무려 25km나 쭉 연장되어 있고 뻗쳐 있고 깊이도 700m라고 어마어마하고 아찔하죠. 여기에서 보트놀이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 번지 점프 파리 덕바운 붕태기는 이름도 그렇고 왠지 파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붕태기라는 사람은 심장이 없다 그럽니다. 무서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번지 점프를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뛰어내립니다. 이 모습을 본 이찬원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본 고소공포증이 있는 이찬원 씨는 기절초풍을 할 지경입니다. 붕택이 너무 사나이답고 멋있습니다. 말도 많지 않고 생김새도 완전히 한국 토종 사람으로 생겨서 파리하고는 왠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사람의 담력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탐구생활 역시 알파고가 나섰죠. 이집트 하면 클레오파트라 요물이죠. 물론 저는 클레오파트라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 잘 믿겨지지도 않고요. 그냥 누가 가공의 인물을 세워서 이렇게 이집트 역사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집트는 이상하게 환상의 나라 같은 그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 신전들도 그렇고 그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유적지들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또 한 번 확인시켜준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존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배격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종교라면 저는 종교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이나 종교는 우리 인간들의 보다 나은 행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지 인간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가는 종교라면 신에 의존하게 하는 종교라면 그런 종교는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믿는지 그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종교를 믿어야 사이비 종교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 종교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세계 역사를 쭉 보면서 도대체 신을 위한 인간이었어? 인간을 위한 신이었어? 여기에서 늘 초점이 흔들리긴 합니다만 저는 어째까지나 인간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문명의 이기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들이고 즉 인간이 저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신의 역할과 신의 존재여야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종교는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위험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종교를 부정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이집트 편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런 또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